갑자기 복싱 채널에서 카메라 리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촬영만 해놓고 편집을 못 해가지고 공개를 못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스마트폰, 액션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오즈모 포켓 3와 4, 요 네 가지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4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신형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 기능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즈모 액션 4 액션캠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오즈모 포켓 3와 나온 지 얼마 안 된 오즈모 포켓 4를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보면 스펙들은 설명을 굉장히 다들 잘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유튜브 꿈나무나 뭔가 카메라를 따로 장만하셔야 되는데 약간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이 카메라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게요. 제가 챗GPT한테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촬영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켓 4를 받은 당일 마침 서울 시내에서는 연등회가 펼쳐졌습니다. 때마침 다이나믹 레인지를 테스트할 최적의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마침 굉장히 크고 밝은 이런 연등이 지나가는데요. 이거를 아이폰이 촬영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딱 봐도 차이가 심해 보이죠? 그럼 오즈모 포켓 4가 가장 많이 자랑하는 1인치 센서가 뭐인지에 대해서 오즈모 액션 4 액션캠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주로 비교가 되고 있는 카메라들 센서 크기입니다. 센서가 커지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인포그래픽으로 또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또 이해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콕에서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은 공항에서 방콕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죠. 이것이 바로 오즈모 포켓 4의 짐벌 기능의 힘입니다. 어찌됐든 방콕 하면 야경 아니겠습니까? 그 야경을 비교 촬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체스트 캠으로 가슴 앞에다가 거치를 시켜놓고 편하게 걸었습니다. 아까는 짐벌 때문에 흔들림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죠. 이 짐벌의 특성상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것은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짐벌을 들고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요, 닌자 워크라고 해서 다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아래 위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하는 걸음걸이로 촬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촬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설명이 중구난방 되는데요. 이제 어둠 속에서 센서 크기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하겠습니다. 1인치 센서를 가진 오즈모 포켓 4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장면을 액션 4로 찍었을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확 어두워졌죠. 센서 차이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나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 액션캠을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어두운 공간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렇게 차가 없을 때 드라이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까지 가는 길인데요. 고속도로에 차량도 많이 없을 만큼 굉장히 어두운 환경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오즈모 포켓 4이고요. 이제 1.3분의 1인치 센서를 가진 오즈모 액션 4 액션캠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찍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방금 봤을 때보다 매우 어둡게 됐죠? 그럼 다시 포켓4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1인치 센서의 힘입니다.
오른쪽은 액션캠이고 왼쪽은 포켓4인데 물론 이게 정확한 위치에서 동시에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각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이죠. 사실 이게 오즈모 포켓4는 브이로그용으로 나온 카메라는 맞습니다만 화각이 좁다는 단점 때문에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액션캠을 들고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제가 누구를 찍어주는 영상에는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녹화를 할 걸 그랬다. 자, 이번 촬영은 수아 배우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제 채널에 자주 출연하시다 보니까 혹시 연인 사이 아니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장면은 수아 배우님께서 포켓4를 편하게 들고 촬영한 모습입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얼굴이 화면을 거의 꽉 채우죠. 수아 배우님은 원래 얼굴이 작은 편인데도 주변 배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포켓4는 브이로그 카메라가 맞긴 한데 이 화각으로 셀프 촬영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거나 누굴 촬영해주지 않을 거면 고민도 하지 말고 액션캠으로 가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수아 씨를 찍어 주었습니다. 아, 사랑 애 알아요. 먹을 식 알고. 좋다. 저 발리 가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드는 특정 사람을 지정을 해놓으면 따라가는 트래킹 모드인데 뒷모습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잡아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아 씨만 쳐다보고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 씨를 화면 중앙에 잘 잡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주변은 어둡지만 얼굴에만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즈모 포켓4 크리에이터 팩에 처음으로 조명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은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방금 광고에 나오신 분 정도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게 과장 광고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오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거친 환경에서 혼자 오래 촬영을 해야 한다면 오즈모 액션캠에 배터리 핸들을 달아 하루 종일 버티는 구성이 좋습니다. 사실 액션캠이 오즈모 포켓4를 압도하는 것은 내구성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촬영해주는 상황이 많고 어두운 곳에서 자주 찍는다면 포켓4가 더 잘 맞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만 사면 결국 다른 하나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 구입하세요. 10대 때 정말 많이 왔던 곳인데.